마지막 5단계로는요, 이 유의어들에서 벗어나서 반의어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섬세한 어휘력을 길러주는 5단계 독서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이 문해력 독서법에 매우 자세하게 실려있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책도 함께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추론을 통해서 많은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어휘를 섬세하게 길러야 됩니다. 추론을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추론을 하면 대략적으로 알게 되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알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해력 교육 초창기에는 추론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가 추론하는 방법을 익혔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섬세하게 어휘를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독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섬세한 어휘 학습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와 함께 아이의 책 읽기에 꼭 적용하시면 아이의 독서력이 굉장히 날카롭게 자랄 수 있겠습니다. 아이의 섬세한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유의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어란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쁘다라고 한다면 기쁜 것의 유의어는 뭔가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사한 단어를 찾는 것이 어휘력 발달에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혐오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보면 혐오하다가 뭘까? 근데 문맥을 보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네? 그렇다면 싫어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또 싫어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과 또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유해를 찾아보는 겁니다. 유해를 찾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머릿속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이렇게 유의어를 찾았으면 유의어를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싫어하다, 혐오하다, 질색하다는 이 샬롯의 거미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샬롯의 거미줄에는 이 세 단어가 연달아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이와 함께 이 세 단어가 연달아 나오는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싫어하다라는 것의 뜻은 우리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혐오하다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혐오는 싫어할 혐자에 미워할 오자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질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질색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건데 아주 꺼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질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 간의 차이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사전을 통해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나 스스로의 느낌으로 혐오한다라는 거, 질색한다라는 거, 싫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로는요, 이 유의어 간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들을 가장 강한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싫어하고 혐오하고 질색하는 거, 가장 강한 순서로 나열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혐오하는 게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질색하는 게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게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싫어하는 것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색과 혐오는 싫어하는 것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혐오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와 함께 혐오, 질색, 싫어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단어의 각각의 의미와 뉘앙스들을 몸으로 습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세 단어가 무엇이 가장 약하고 무엇이 가장 강한 것 같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생각에는 이게 더 강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유의어의 특성을 비교하는 활동을 아이와 하시는 거죠. 다음으로는 유의어를 한번 교체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파리를 싫어한다 라고 한다면 이 싫어한다에다가 다른 유의어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나는 파리를 혐오한다. 나는 파리를 질색한다. 그거 이외에도 뭔가 미워하다, 기피하다, 적대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네요. 근데 파리의 적대적이다 조금 이상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단어는 되고 이런 단어는 여기 잘 안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휘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문장에서 사용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대적이다, 적으로 여긴다, 파리를 우리가 적으로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질색할 수도 있지만, 파리는 혐오보다는 질색에 조금 더 가깝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 수준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면요. 마지막 5단계로는요, 이 유의어들에서 벗어나서 반의어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반의어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유의어는 비슷한 말들이죠. 싫어하고, 혐오하고, 질색하는 거. 이 반의어는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끼고,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끼리 또 유의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책을 읽다가 싫어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만 만나더라도 수많은 유의어와 수많은 반의어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부모님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몇 번만 반복을 해주더라도 아이의 뇌 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거든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책을 읽어주시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가지고 유의어를 아이와 함께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유의어들 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고 특성 가지고 나열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어를 교체해서 계속 사용해 보면서 이 유의어는 이렇게 사용하니까 어색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니까 적당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의어도 찾아보고요. 이런 식으로 몇 차례를 하다 보면 아이가 어휘를 이렇게 하면 잘 이해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들을 알지 못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네, 무작정 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는 것들은 시험이나 실제로 사용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어를 그 옆으로 좌우로 위아래로 굉장히 다양하게 살펴봤을 때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어휘를 제대로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저의 신작 우리 아이 문해력 독서법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5가지 스텝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다 스텝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이가 줄거리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인물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스텝별로 하나씩 따라가세요 라고 다 담아 두었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적용하시기에 정말 편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용과 아이용 2권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셔서 부모님은 부모용 책을, 아이는 아이용 책을 읽으면서 이 단계들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익혔을 때 그 다음 책을 혼자서 읽을 때 문해력이 쑥쑥 자라는 거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